안녕하세요. 방학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고요. 3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3단원은요, 2단원처럼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면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결합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1단원에서는 반응식이라고 해서 화학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다면 2단원에서는 그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그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단원에서는 그 주기율표상에서의 원소들이 각각 어떤 결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합이 총 3가지 종류가 있고 크게는 2가지 분류할 때 그 2가지 분류해야 한 결합을 비교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논술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다 나가고 난 후에 논술평가가 있는데 아마 시험 전주에 보기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어쨌든 논술평가가 하나 있다는 거 안내 드립니다. 교과서는 98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로 넘길게요. 자,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실험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등교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간단하게 할 건데요. 별로 어려운 실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물의 전기분해 실험하기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물 전기분해에서 쓰는 그 수소 가지고 우리 많이 자동차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수소 자동차는 역으로 수소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물을 가지고 전기 분해하는 실험을 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실험 과정을 통해서 물이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걸 할 건데요.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쪼개지지 않는 중요한 어떤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었고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술 얘기하듯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어떤 근원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다 보니까 그럼 얘는 만물의 근원이 아니네, 쪼개질 수 있네 라고 성분 원소가 되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실험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소라고 하는 걸로 분해가 되는구나,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게 관여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조금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교과서 잠깐 봤고요. 학습지로 돌아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요, 화학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원자가 있을 거예요. 구성 원자끼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뚜렷한 단위체를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할 때 이제 결합을 형성하면 그것이 어떤 큰 단위체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합적인 힘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기본적으로 2개의 원자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할 건데요. 자, 원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질이 구성하는 기본 입자죠. 자, 근데 결합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자쌍을 공유한대요. 그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나중에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보지 마세요. 자, 2번째는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온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어떤 결합이 있냐면은 이온 결합이 있어요. 크게 2가지 결합이 있습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자, 어쨌든 지금 2가지 모두 다 전자쌍, 전자가 이동. 전자라고 하는 아이가
관여합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화학 결합에는 전자라고 하는 아이가 관여합니다 라고 하는 걸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 결합의 기본 베이스는 전자가 관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자, 아까도 얘기했지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소라고 하는 거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누가 얘기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지. 그죠? 자, 근데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뜨거운 물을 팍팍팍 끓이는 철관에다가 부었습니다. 물 100g을 부었어요. 철에다가 지금 부었더니 뜨거운 거니까 물 수증기 상태로 바뀔 수 있죠. 자, 그럼 철이랑 물이랑 반응을 했더니 철이 뜨거운 거, 우리 알고 있지만 물 뜨거운 거 철이랑 반응시키면 산화철이 생기죠. 그래서 산화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철이 생겨버리죠? 산화철이 생겨버리죠? 그럼 여기 질량이 어쨌든 증가할 거예요. 그죠? 산화철이 생겨버리니까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철은 지금 물 100g 중에 일반적으로 산소가 지금 일부 사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 사용되지 못한 물 50g 정도는 물론 냉각수로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증가한 질량,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수소 더하면 얘랑 더하면 50g이 나오면 되겠지요. 돼요? 근데 기체 상태의 수소 해가지고 봤더니 완벽하게 물이 분해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라부아지에가.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됐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 라부아지에가 밝혀냈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학이 발전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원소설이 무너진 계기가 되었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는 실험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은요, 순수한 물은 아니에요.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실험적인 물입니다. 집에서 쓰는 물은요, 우리 수돗물 정수 처리장에서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어떤 이온들을 첨가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먹을 때 뭐 약간 물 다르고,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아니지. 뭐라 그래? 생수 같은 것도 보면은요, 뭐 어떤 이온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생수마다 브랜드마다 이온들이 들어있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온들이 아주 소량이지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 몸에 어쨌든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소량의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소량의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그죠? 바닷물도 마찬가지. 소량의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짜요. 그죠? 그 소금이 들어있어 짜요. 많이 들어있죠. 걔는 많이 들어있지. 맞아. 그지? 걔는 염도가 높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집에서 실험하는 거랑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물의 실험이랑 조금 다릅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물론 안 통하진 않아요. 아주 조금 통해요. 눈에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뭘 넣어줄 거냐면은 전해질이다라고 하는 걸 넣어줄 거예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자,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황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아마 넣어줄 거예요. 자, 그걸 넣어가지고 줄 건데,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직류전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전기를 주어줄 건데요. 전기.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하죠.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직류전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교류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이 뭐죠? 건전지는 직류예요. 그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자, 건전지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나요? 아니죠. 항상 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죠. 자, 근데
교류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기도 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어떤 전류를 써야 된다고요? 직류 전류를 써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각 극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이 왔다 갔다 하면은 봐야 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류 전류만 써야 합니다. 물론 실험에서도 모든 우리 과학 실험에서는 직류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에선 직류 전류를 써야만 맞고요. 가정용은 거의 다 교류 전류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이 분해가 되면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기체가 생겨요. 플러스 극에서도 기체가 생기긴 해요. 자, 근데 두 가지 기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기체가 생기냐면 수소 기체가 생겨요. 플러스 극에서 어떤 기체가 생기냐면 산소 기체가 생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 플러스 극에선 산소. 자, 우리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 만들어 봤었어요. 자, 물은 우리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H2O라고 씁니다. 자, 이 아이가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두 개니까 더하기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는 반응 전에 두 개였네요. 반응 후에도 두 개인데요. 산소는 하나였어요. 산소는 반응 후에 두 개예요. 그럼 여기다 두 배 해줘야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두 배가 되려면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요? 수소가 두 배가 돼야 되겠죠. 돼요? 그럼 요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총 반응식은 물 두 분자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1분자를 만들어내는 게 총 반응식입니다. 라고 우리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는.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가 2대 1입니다. 까지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를 돼야 되냐면, 자, 쉽게 얘기하자면 수소 기체는 수소, 자, 둘 다 사실은 전자가 관여한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자, 이 실험에서 물의 전기 분해에서는 전자가 관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자가 관여한다 라고 하는데 이 반응이 전체적인 반응에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은 안 했는데 전자가 관여해요. 문제집이든 어디든 전자가 관여하는 전체 반응식이 분명히 어딘가에 볼 거예요.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만들어지는 과정상에서, 자, 수소 기체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일반적으로 우리 수소 기체는 H 플러스라고 하는 게 되기 쉽고요. 산소는 O2-라고 하는 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요, 얘는 산소,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게 쉬워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수소는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기 쉬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요렇게 그냥 이해를 조금 하세요. 요거는 산화환원까지 4단원 들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요. 거기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투과정까지 나가서 산화환원 전위까지 나가는 거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반응식은 보지 않습니다. 돼요? 자, 마찬가지 플러스극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서 산소 기체를 만들고요.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를 만듭니다. 자, 잃는다, 얻는다. 요것도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4단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디귿번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의 결론 보시면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는 전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관여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다시 본다는 거죠. 항상 전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각 성분 기체가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수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좋더라. 금속이 아니니까. 그죠? 이때 문제 보시면
1번에 라보아제는 물이 원소가 아닌 성분 원소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입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전기 분해할 때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수소 대 산소가 2대 1의 부피비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지요. 자, 물이 전기 분해돼서 물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는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화학 결합은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전자는 항상 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다 라고 하는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전자가 있는데 플러스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뒷단원까지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3단원을 전체 다 배우고 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 좀 볼게요. 어디 갔어요? 요거 우리 실험을 할 건데요. 요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요거랑 비슷하긴 해요. 어쨌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등교하면은 요거 실험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실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 맞춰가지고요. 되시죠? 고생하셨어요. 실험실에서 보십시다.